안녕하세요. 2021년 수원문화재단 브릿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일환인 해운미술관의 예술징검다리 마음이음 음악특강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는 귀로 듣는 음악을 그리다 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인데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도와드릴 피아니스트 이영교 박사입니다. 네,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진 악보가 있습니다. 보아하니 무슨 조인지 알 수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음악은 시각적이다. 맞는 표현일까요? 아니면은 잘못된 표현일까요? 만약에 우리 학생들이 저마다의 대답을 갖고 있다면 이 시각적이다라는 부분을 땡땡땡 빈칸으로 남겨놓고 여러분만의 답으로 채워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많은 학생들이 아마도 시각적인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청각적인 것 같아요 라고 대답하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음악을 대상으로 하는 어떠한 동사를 표현할 때 듣는다라는 표현을 좀 더 많이 하죠. 나는 음악을 듣습니다. 나는 어떠한 음악을 감상했습니다. 라는 표현을 많이 하지 우리가 시각적이라고 하는 보다 라는 표현은 잘 안 하게 되죠. 오히려 우리는 보다라는 것은 음악보다는 다른 예술의 한 형태인 미술 작품이나 그러한 것들을 감상할 때 아니면 문학 작품을 감상할 때 보다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것은 음악에 참여하는 사람에 따라서 쓰는 동사나 또 음악에 대한 속성에 대한 정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연주자의 입장에서는 음악은 시각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슬라이드 배경이 되는 악보처럼 연주자들은 음악을 악보를 통해서 먼저 시각적으로 접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연주를 통해서 청각적으로 듣게 되겠죠. 그러한 음악을 어떠한 사람들이 주체가 되느냐에 따라서 사용될 수 있는 동사가 바뀌어질 수 있는데요.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뮤지킹을 위한 주체와 역할이라는 제목 아래 제가 CPA라는 영어 약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친구들 뮤지킹은요, 사실 요 안에는 뮤직이라는 단어와 음악, 그리고 뭐뭐를 하기 이런 식으로 동명사로 만들어줄 수 있는 ing가 이제 결합이 된 건데요. 뮤직킹이라는 단어를 쓰기 위해서 이제 킹이라는 말을 표현해주기 위해서 C 대신에 K로 바꾸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하는 것에 대한 누군가가 음악을 하고 그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예정인데요. 자, 첫 번째를 보시면 시각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악보를 누군가가 작곡하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작곡가가 자기 마음속에, 자기 머릿속에 어떤 영감을 받아서 이제 무형화였던 그러한 아이디어를 유형의 악보로 적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 마음속에 무형이었었던 그 음악이라는 형체가 악보라는 시각적인 정보로서 유형화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그러한 악보를 보고 연주자는 다양한 음파와 음색을 통해 청각화를 하는 실연을 보여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연주자가 갖고 있다라는 다양한 음파와 음색은 사실 어떠한 악기를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고유한 음파와 또 악기가 만들어진 다양한 또 재질, 그런 변수들이 있죠. 그것으로 인해서 음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쉽게 생각하면은 악기를 만약에 떠올리기가 좀 어렵다면 다양한 가수들이 있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K-팝에 정말 유명한 어떤 가수들, 그룹 가수라고 치면은 예를 들어 5명, 6명으로 구성된 그런 그룹을 봤을 때도 그룹의 목소리, 그 각 구성원들의 목소리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또 음악을
노래를 하는 데 있어서 또 맡은 역할이 달라지다 보니 우리가 이때는 이 사람이 노래를 부르고 있어. 이때는 누구 파트야 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 각 가수들이 갖고 있는 고유한 목소리나 그런 톤들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개성이 있다고 표현을 할 수 있고 우리가 다양한 그런 물감처럼 연주하는 사람들도 그 악기, 목소리면 목소리, 아니면 다양한 현악기, 관악기, 건반악기, 타악기 등등 그 악기가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으로 인해서 다양한 음색을 접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연주자가 연주를 했다면 이제 관객인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감상을 하게 됩니다 하는데요. 여기서 관객이 보게 되는 눈으로 보는 것은 악보를 연주하는 동안 딱 봐서 저 사람이 틀리나 안 틀리나를 보는 것은 아니고요. 연주회장일 수도 있고 우리 친구들이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음악을 감상하게 된다면 그 연주되는 음악과 연주자에 대한 그런 문자 정보가 있겠죠. 어떤 사람에 의해서 어떠한 연주가 되고 이것은 언제 레코딩된 뮤직비디오입니다. 아니면 언제 무슨 홀에서 연주된 연주 실황입니다. 이러한 정보들이 있는데요. 그러한 정보와 또 연주하는 사람들의 어떤 퍼포먼스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이제 귀로 듣는 감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부터 보면 작곡하는 것에 대해서 컴포징이라는 것이 되어 있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저희가 컴포저, 주체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고요. 실현자를 저희가 이제 퍼포밍 하는 사람을 performer, er를 붙여서 할 수 있고요. 사실은 appreciation도 감상이란 뜻이라서 audience라고 관객을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요. 우리가 계속 ER이라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listener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CPA가 될 수도 있고 CPL도 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뮤지킹을 위한 주체와 역할은 이렇게 작곡을 하는 사람, 처음 창조를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재해석을 하는 실현자가 있을 것이고 사실 창작하는 사람과 실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음악하기가 다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들어주시는 관객, 청중이 있어야지 음악이 제대로 소비된다라는 그런 관계를 우리 친구들이 이해를 하면은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몇 가지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가 앞서 말했었던 뮤지킹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 있는 거겠죠. 저희는 이 첫 번째 거, 악보는 아까 말씀드렸었던 C, 컴포저에 의해서 컴포징이 된 악보죠. 그리고 이거는 우리에게 시각적인 어떠한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고 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가장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퍼포머에 의해서 이제 연주가 되고 있죠. 이때는 우리가 연주자의 어떤 퍼포먼스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시각적인 동시에 또 청각적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협연하는 경우에는 지휘자의 어떤 액팅을 함께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도 우리한테 시각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이러한 연주는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감각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단순히 시각적이고 청각적인 것뿐만 아니라 어떠한 그런 스테이지라는 곳, 공간에서 펼쳐지는 것, 사실 우리가 이제 물론 요새는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음악을 감상을 할 수 있겠지만 여전히 만약에 우리가 콘서트 홀을 간다 하면은 그 가는 과정 1년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 그러한 경험들을 다 그런 음악회를 보고 왔다라는 것을 함축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이 이제 연주라고 할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공감각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가운데 보면은 시계가 있죠. 우리가 이제 연주를 이제 악보를 보실 때 어떠한 나타낸 말이 있어서 빠르게 하세요, 느리게 하세요, 어떤 뉘앙스를 주는 작곡가가 또 연주자들한테 주는 어떤 표시가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또 실제 연주되는 시간이 있겠죠. 이 곡은 10분짜리야, 이 곡은 3분짜리야 하는 그러한 절대적인 시간적 정보가 있겠고 또 이 공간에서 행해지는 몇 월 며칠 몇 시에 무슨 공연이 있습니다 라는 시간
예술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음악은 시간 예술일 수 있고, 또 우리 친구들이 하나 염두해야 될 것은 그 순간 일어났었던 그 퍼포먼스가 완전히 100% 똑같게 재현되기란 좀 어려운 거죠. 그게 약간 미술과 좀 다른 부분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모든 미술이 매번 똑같은 그런 것을 만들어낼 수 있고 복제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요. 두고두고 작업을 할 수 있고 그 결과가 남게 되는 것과는 좀 달리 음악은 사실 저희가 레코딩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 순간이 온전히 담겨지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연주하는가 동시에 시간이 되어 사라지는 거죠. 시간이 지나가면 연주는 끝나가게 되고 우리는 집에 가야 되겠죠. 그래서 약간 음악에 갖고 있는 시간 예술성, 시간성과 또 우리가 이제 미술이 갖고 있는 또 그런 시간성이 조금 다르다라는 개념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음악답다라는 것은 어떠한 요소에 의해서 정해질까요? 우리 친구들이 아주 많이 보셨을, 음악책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음악의 3요소라고 항상 앞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선율, 리듬, 화성이 있고 이것들이 정말 다 중요하다. 그래서 만약에 사지선다형이라고 치면 음악의 3요소가 아닌 것은 1번 선율, 2번 리듬, 3번 화성, 4번 악보 이러면 이제 답이 4번이 되겠죠. 이러한 식으로 선율, 리듬, 화성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데요. 자, 선율이라고 하면은 제가 만약에 학교 종이 땡땡땡을 여러분들한테 노래를 들려드리면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이러한 것이 하나의 선율이 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리듬은 무엇이냐면 사실 이 학교 종이 땡땡땡은 저희가 솔이랑 라, 솔, 미, 솔, 미, 레라는 음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솔, 라, 솔, 미, 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만 부르면 저희가 알고 있는 학교 종이 땡땡땡이 아니죠. 작곡가는 리듬을 좀 주기 시작했어요. 솔 2번 하자. 라도 2번, 솔도 2번, 미는 조금 길게, 두 번째 솔 길게, 2번, 미 2번, 그 다음 레는 더 길게 이렇게 표현을 했다 치면 그러한 계획 하에 솔, 솔, 랄라, 솔, 솔, 미, 솔, 솔, 미, 레 라는 선율과 리듬이 함께 표현된 학교 종이 땡땡땡이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것에서 그러면 화성은 도대체 뭘까요? 라고 궁금해하는 친구가 있겠는데요. 네, 화성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학교 종이 땡땡땡을 그냥 오른손으로만 치면 선율과 리듬이 표현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만약에 제가 학교 종이 땡땡땡을 왼손과 함께 치면 이때는 선율, 리듬, 화성이 함께 모아지는 게 되는데요. 한번 들어보시면 이건 선율과 리듬이 함께 있는 거고요. 여기에 제가 왼손을 덧붙여서 이렇게 되면은 선율과 리듬이 함께 또 화성과 함께 표현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화성은 리듬과 같이 결합할 수 없나요? 라고 질문하는 정말 똑똑한 친구가 있을 것 같은데요. 화성도 물론 리듬과 함께 결합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학교 종이 땡땡땡의 반주 부분을, 화성 부분을 우리나라 장단에 맞추고 싶다 한다면 이렇게 리듬을 덧붙여서 이런 식으로 새로운 스타일의 학교 종이 땡땡땡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화성의 리듬이 이렇게 덧붙이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선율의 원래 고유 리듬에게도 약간의 영향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그러면 지금 약간 맛보기를 보셨을 텐데 학교 종이 땡땡땡을 변주곡으로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변주곡이라는 것은 우리 친구들 아마 캐논 변주곡 들어봤을 것 같은데 일정한 주제가 있어요. 그 주제를 약간 다르게 곡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다르게 변형을 시키는 것을 말을 하는데요. 만약에 미술작품이라고 친다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오늘 나비를 그리고 싶어요 했는데 나비가 쭉 한 10마리를 쭉 그린 거예요. 10마리 나비가 있다고 했을 때 그때 첫 번째 나비는 그냥 일반적인 하얀 배경의 검적 아웃라인으로 그릴 수 있겠죠. 두 번째, 세 번째로 가면 갈수록 우리 친구들이 이번 나비에다가는 이러한 무늬도 줘보고 세 번째에는 배경 색깔을 이렇게 바꿔보고 그래서 나비라는 기본 틀은 변하지가 않았는데 그 꾸며지는 그런 모습들이 바뀌어지는 것을 음악적으로는 변주곡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바리에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학교 종이 땡땡땡을 제가 만약에 변주곡으로 한다면 첫 번째는 제가 일반적인 학교 종이 땡땡땡을 들려드리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 살짝 오른손이든 왼손이든 변화를 줄 거예요. 오른손이 변화가 됐다면은 우리 친구들은 아, 선율을 변했구나, 선율 변주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제가 왼손을 변주하는 부분이 여러분께서 들으셨다면 그 왼손이 또 리듬이랑도 결합했다면 아, 화성과 리듬적으로 변주를 주었구나 라고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짧게 한번 연주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감상을 하셨나요? 처음에는 원곡을 들려드렸고요. 두 번째는 오른손을 조금 특이한 멜로디를 통해서 변화를 주었고 세 번째는 왼손을 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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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스타일로 알베르티 베이스를 주었다가 마지막쯤에는 약간 리듬적으로도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럼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시간이 됐는데요. 우리 친구들 젠탱크를 계속 배우고 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젠탱크는 우리가 어떠한 특정한 패턴을 계속 만들어내고 거기에 겹겹이 어떤 레이어드를 쌓아가는 그런 일련의 작업일 수 있는데 요새 많은 분들이 정말 힐링이 되는 그런 미술 작업이라고 많이 각광을 받고 많은 분들께서 젠탱클 작업을 하시고 젠탱클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두 곡의 음악을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가사가 있는 음악이지만 물론 제가 노래를 해드리지는 않을 건데요. 가장 좀 많이 알려진 그런 좀 대중음악을 가지고 왔고요. 두 번째는 가사가 아예 없는 어떤 심상만 있는 클래식 음악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두 곡을 연주를 할 거예요. 연주를 할 때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이제 지금 주어져 있는 그런 미술 재료를 두고 이제 그걸로 젠탱크를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가지고 올 음악은 수고했어 오늘도라는 제목으로 김윤주님께서 작사 및 작곡을 하셨던 노래입니다. 그래서 뭔가 지친 하루에 대해서 좀 이제 일상을 마감하면서 뭔가 격려하는 듯한 그런 제목인데요. 이렇게 제목이 이제 가사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가사에서 제가 연두색으로 사람들, 그다음에 눈물, 밤하늘, 문틈, 빛, 길 이렇게 6개의 단어를 연두 색깔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러한 가사 여러분들께서 좀 흥얼거리실 때 사람들은 요 색깔로 표현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요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화지나 또 그 작업하시는 그 도화지나 어떤 지류나 다양한 매체 위에 이 6개의 단어는 꼭 표현이 돼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과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눈물, 밤하늘, 문틈, 빛과 길, 이 6개의 단어를 여러분께서 표현을 꼭 그려주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표현의 자유는 위치는 어디든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나는 이 6개의 단어 중에서 이 문장, 이 단어를 좀 더 가장 강조하고 싶다. 그렇다면 어떤 친구들은 문틈을 가장 크게 그리고 그 사이에 사람과 눈물과 밤하늘과 빛과 길을 막 결합해서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께서 가장 와닿는 노래를 들으시면서 가장 와닿는 부분을 강조해서 그리시되 이 6개의 단어는 서로 같은 색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도 저와 여러분과의 어떠한 약속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놓여져 있는 매체 위에 6개의 단어는 반드시 표현이 되었지만 그리고 위치는 상관없어요. 색깔도 상관없는데 그 안에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의 패턴을 그리셨다면 문틈 같은 경우에 네모를 만약에 패턴화 하셨다면 그 네모를 계속 젠텐클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뭐 색채를 칠하고 싶으신 친구들은 색깔 작업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수고했어 오늘도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었었던 어떠한 또 메시지이기도 한데요. 여러분들이 작업한 또 젠탱크를 혹시 완성이 안 됐다면 그 다음 곡 듣고 그 이후에도 또 수고해서 오늘 노래 우리가 유튜브나 다양한 매체에서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들어보시면서 그 작업을 계속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 저희가 작품을 감상하기 전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황혼일 수도 있겠고요. 밤하늘에 어떠한 무수한 별들이 보이고 그러한 별들을 또 반사내어지는 그러한 호수, 바다 같은 풍경인데요. 밤의 풍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번에 저희가 감상하려는 곡은 쇼팽의 녹턴, 우리 한국말로는 이제 야상곡으로 번역이 되는 녹턴입니다. 쇼팽이 다양한 낭만 시대의 성격 소품을 작곡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유명한 녹턴은 야상곡이라는 곡으로 이제 해석이 되면서 밤의 풍경, 밤의 심상을 이제 피아노로 그려내고 있는 그런 작품이고 또 이러한 녹턴을 통해서 또 쇼팽이 피아노의 시인이라는 그러한 별명과 또 칭찬을 듣게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감상하는 녹턴 작품 번호 9번에 2번을 들으시면서 우리 친구들이 젠탱클의 어떠한 무늬들, 패턴들을 이 음악이 주는 패턴에 조금 더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음악이 특히 이제 오른손에 어떤 선율의 흐름의 높낮이가 있을 거예요. 높낮이가 순차적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도약으로 올라가든지 내려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왼손의 그런 화성이 두꺼워질 수도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들으시면서 곡의 흐름에 따라서 젠탱클의 어떤 패턴을 다양한 패턴을 여러분들이 좀 적용을 해보시고 또 받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통한 어떠한 제 시각화를 여러분만의 젠탱글 패턴으로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쇼팽 녹턴 작품을 감상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만의 그 밤의 풍경을 젠텐글로 아름답게 또 예쁘고 다채롭게 표현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